결혼식 날 신부는 식장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의 좌표로 향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지혁의 인생과 하늘건설의 체면, 그리고 친구들의 관계도를 통째로 뒤집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이유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정확한 좌표를 따라간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판은 다시 짜이기 시작했는데요. 지혁에게 남은 건 모욕감이 아니라 재배치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편이고 누가 적인지, 누구는 왜 침묵했고 누구는 왜 움직였는지 7화는 이 질문들의 답 대신 방향을 줍니다. 하늘건설의 체면은 균열나고 고성희의 통제는 더 날카로워지고 성재와 지은호는 위로와 거리 사이에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혁은 다짐을 바꿉니다. 복수가 아니라 재구성으로. 무너진 날의 기록을 이기는 내일의 설계도로 바꾸겠다고요. 지혁은 며칠 동안 벽 같은 침묵 속에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화가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가라앉고 맨 끝에 공백이 남았습니다. 그 공백을 오래 들여다보니 한 가지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탓하면 오늘이 무너지고 구조를 바꾸면 내일이 바뀐다. 지혁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적었습니다. 재구성 1 사람, 관계. 이 3칸에 체크를 하겠다고요. 첫 체크는 일이었습니다. 하늘건설 정우영의 호출은 예상보다 빨랐는데요. 결혼은 엎어졌지만 능력은 남지라는 말 한 줄로 문을 여는 노련함이 이상하게 지혁의 등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정우영은 실적과 숫자, 구체적인 프로젝트 목록을 척척 꺼내 보였고 마치 사위 대신 임원을 맞이하는 모양새였죠. 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사람은 쓰되 사생활을 걸어 잠그는 조건이 먼저입니다. 정우영은 순간 웃음을 거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 조건부터인가? 지혁은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흘러나간 일은 다음에도 흘러나오니까요. 이건 보아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 때문이라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정우영의 눈빛이 빠르게 바뀌고 알 수 없는 속셈이 비집고 나오는 듯 했는데요. 여기서 7화 첫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가 조용히 걸립니다. 지키고 싶은 선이 있는 사람과 선 대신 결과를 택하는 사람이 마주서는 순간이었거든요. 둘째 체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이상철은 괜히 밥상을 똑바로 정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무시당하고 살면 다음엔 더 얕본다. 김다정은 남편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소리 잃지 말자. 지화는 한참을 듣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형, 도망치지 말고 대신 돌아서 가는 법을 배우자. 수비는 입술을 깨물다가 어렵게 고백했습니다. 오빠, 나 영상 올릴 뻔했어. 근데 지웠어. 우리가 말하면 진실이 되지만 남이 들고 나르면 무기가 되잖아. 지혁은 그제야 웃었습니다. 잘했다. 그 짧은 칭찬 하나에 수비는 눈가가 붉어졌는데요. 가족은 때로 불편한 거울 같고 그래서 더 든든하다는 걸 이때 모두가 새삼 알았습니다. 셋째 체크는 관계였는데요. 지혁은 가장 먼저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대신 좋은 선택을 택하겠다고 말하던 그 단단한 눈빛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성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은호는 작은 고개 인사만 했습니다. 공기가 살짝 찢어지는 듯 했는데요. 지혁은 먼저 말했습니다. 지나간 말이지만 그날 내가 너무 무례했어. 미안해. 지은호는 예상하지 못한 사과에 살짝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짧았는데요. 짧을수록 감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더 정확하게 전해졌습니다. 성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커피 말고 물 다들 필요하죠. 농담 같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7화 두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가 올라요. 사과가 뒤늦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지키는 가자존심일까, 관계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지혁의 방문 이후 성재는 밤늦게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관련 내용 알려주지 마세요. 고성희는 침착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성재야, 가정은 관리하는 거야. 성재는 처음으로 맞받았습니다. 가정은 지내는 겁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숨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감정은 사고를 부른다.
고성희의 오래된 좌우명이 또다시 등장했는데요.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가끔은 감정이 사고를 막습니다. 이 대화는 곧바로 7화 중반 큰 파도의 예고가 됩니다. 고성희가 선을 넘는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면 성재는 앞으로 더 큰 공개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무렵 영란은 스토커 사건 이후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있었는데요. 지환이 보안 루트를 손바닥 보듯 익혀두고 출입 리스트를 2번, 3번 대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환은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 말하면 정확했는데요. 오늘은 루트 B 17분 일찍 이동하시죠. 창가 앞에 그림자가 2번 머물렀습니다. 영란은 내라고 짧게 답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에 힘을 더했습니다. 둘 사이 공기가 어색하게 맑아지는 순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장미 대신 프린트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요. 좌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영란은 눈썹을 찌푸렸고 지환은 서류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좌표가 진실이면 누가 보냈는지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영라의 사건과 결혼식 날 벌어진 좌표 공유를 묘하게 연결하는 문장이었는데요. 7화의 세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가 여기서 조용히 걸립니다. 스토커의 집착과 제보자의 의도,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지점이니까요. 지은호는 일에 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정리는 더 단단해졌고 봉사 일정은 더 촘촘해졌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한 톤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녁이 되면 빈 의자 하나가 마음에 앉는 기분이 찾아왔는데요. 그 의자가 누구의 자리인지 지은호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도 카페 마감 무렵 성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퇴근 커피 가능해요?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본부장님 할인.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친구 할인. 둘은 순간 같은 단어를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친구라는 안전한 칸과 친구라는 위험한 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지은호는 종이컵 뚜껑을 닫으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성재는 알겠다는 표정으로 컵을 받았지만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더 움직였습니다. 수빈은 채널 대본을 3번 갈아엎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도 지웠고 클릭을 부르는 단어도 지웠습니다. 대신 생활과 선택, 체면과 진심 같은 단어들을 조심스레 배치했는데요. 영상 업로드 1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협업 제안입니다. 결혼식 내부 정보, 저희가 보유. 조건은 간단. 수빈은 순간 흔들렸지만 결국 답장을 고쳐 적었습니다. 나는 우리 목소리로 말할래요. 다음 순간 다른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럼 당신 목소리를 우리 채널에서 낼까요? 수빈은 폰을 엎어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감으로 알았거든요. 7화 후반부 수빈의 결정이 예상 밖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는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이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오래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동네 도서관을 들르는 발걸음이 잦아졌고 서가 사이를 천천히 돌다 보면 마음이 묘하게 정리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최민식 상무가 건네준 업계 동향 파일을 다시 펼쳤고 거기 적힌 지역의 이름에 손끝이 멈췄습니다. 현장 수습, 판단 빠름. 활자 몇 줄이 사람의 무게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론 고마웠습니다. 그래, 이럴 때 부끄러움 말고 자부심도 있다. 이상철은 메모를 하나 썼습니다. 약속 지키는 용기. 그 메모를 접어 지갑 안쪽에 넣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덜 무너졌습니다. 정우영은 조용한 방식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사라졌어도 회사는 달려야지. 지혁은 일정을 놓치지 않았고 서류를 놓치지 않았고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이상철과 김다정, 지환과 수빈, 성재와 지은호, 그리고 멀찍이 있는 영라와 지환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흔들리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지혁이 내린 결론은 한 줄이었어요. 조용하게 이기자. 시끄럽게 맞서지 않고 서류와 일정, 신뢰로 판을 바꾸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좌표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좌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결혼식 당일 신부가 향한 그 주소가 진짜 목적지였는지 아니면 누군가 만든 목적지였는지
지혁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간단한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언제 그 위치를 전파했지? 답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위치 공유 자체는 보아의 자발적 선택이 맞았지만 그 좌표가 언제, 누구에게 노출됐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흐릿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단체 채팅방, 저장되지 않은 번호, 식당의 약속 시간보다 20분 빠른 택시 호출. 이런 조각들이 사람 대신 구조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7화 후반의 네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는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전에 구조를 의심할 수 있느냐의 질문이요. 그날 밤 성재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파일을 들여다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은호를 향한 마음과 가문을 향한 의무 중에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사람을 먼저 택하겠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점심 시간 될까요? 식사는 내가 살게요. 밥을 같이 먹고 말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거리를 정하자. 지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에게도 조용히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거리도 나의 선택. 영란은 새벽에 작업실 조명을 켜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낮에 빛만 사용하기로 했고 창가에 서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고 낯선 번호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흰색이 잘 어울립니다. 이젠 칭찬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화는 번호 추적과 동선 파악을 동시에 걸어두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잠깐 경찰서로 가요. 신고는 절차가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환씨, 왜 이렇게까지 해요? 지환은 잠시 망설이다 웃었습니다. 일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어색하게 진심이었고 영란은 어색하게 안도했습니다. 수빈의 업로드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자극적인 말이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영상이 되었거든요. 댓글들은 소란보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체면과 진심, 어느 쪽을 먼저 세우면 사라지나요? 수빈은 대댓글을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정답은 모르지만 오늘은 진심부터 세워볼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낯선 기자가 로비에서 다가왔습니다. 협조 의향 여전히 없나요? 수빈은 웃었습니다. 협조는 해요. 다만 우리 이야기에.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명함 뒤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좌표 2군데였어요. 수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군데라니요? 이 메모 한 줄이 7화의 5번째 심리 클라이맥스를 예고합니다. 목적지가 하나였다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니까요. 지혁은 다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재구성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했는데요. 1현장 재배치 플랜 외장 자재 대체 라인, 품질 보증, 납기, 사람 신뢰 복구 루프 약속 확인 기록, 관계 개입 차단 규칙 사생활 분리, 감정 보호, 정보 통제. 이 체크리스트는 사무적인 말들로 보였지만 사실 마음을 지키는 규정집에 가까웠습니다. 다시 무너지더라도 무너지는 모습을 스스로 정하자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딱 한 줄 메시지. 좌표가 2개였다는 건 선택지도 2개였다는 뜻입니다. 지혁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선택부터 정리하자. 밤이 깊어질수록 인물들의 마음도 각자 다른 속도로 깊어졌습니다. 이상철은 거실 불을 하나만 켜두고 앉아 지갑 속 메모를 만지작거렸고 김다정은 부엌에서 한 사람 분량의 국을 살짝 더 끓였습니다. 지화는 캘린더에 작은 표시를 해두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면접 일정을 잡아보기로 했고요. 수빈은 대본 앞머리에 조용히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버티는 법을 배웁니다. 성재는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택할 건 사람. 지은호는 빈 의자 하나를 마음에서 치웠다가 다시 가져다 놓았다가 결국 그 자리에 내일 할 일을 앉혔습니다. 영란은 프린트 한 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지화는 출입 기록표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고요. 고성희는 책상 앞에서 손톱을 한번 딱 하고 치며 말했습니다. 선은 내가 긋는다. 그리고 정우영은 창밖을 보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은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7화가 엔딩됩니다. 좌표가 2개라는 힌트가 던져지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숨겼는가라는 질문이 커집니다. 사람 탓으로 끝낼지 구조 탓으로 시작할지 선택은 각자에게로 돌아오고요. 지혁은 결국 복수 대신 재구성을 선택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기는지 보여주려 할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재는 사람을 택한 결과와 마주하게 되고 지은호는 거리의 온도를 스스로 정하려 할 거고요. 수빈의 영상은 의도치 않은 진실을 비추고 영나의 프린트는 생각보다 큰 고리를 끌어당길 겁니다. 그리고 고성희의 한 줄 문장이 드디어 누군가의 자유와 정면으로 부딪히겠죠. 다음 화에서 확인하실 포인트를 딱 3가지만 남겨둘게요. 좌표는 2개였다. 목적지가 하나가 아니었다면 누가 무엇을 노렸을까요? 감정은 사고를 부르기도 막기도 한다. 오늘 기준선은 누가 어디에 긋나요? 조용히 이기는 법 지역의 재구성 체크리스트.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야기는 더 요란하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비등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구조, 선택과 결과, 체면과 진심이 내축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7화는 당신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디에 좌표를 찍겠습니까?